오전 10시에 만나는 IBS 인천 방송. 오늘 4월 23일 방송은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진솔한 사랑방, 인천 사투리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고정 패널 우리 김진용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 같이 이끌어나갈 김성국 루원 총연합회장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루원 얘기 좀 하려고 모셨고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된 방송 들어가기 전에 GTX-D 얘기 좀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저희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첫 방송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바로 긴급 속보 방송을 내보냈었습니다. 저희가 토막 방송까지 한 3번 정도 지난주부터 했는데 인천 시민만 한 2만여 명이 이 방송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멘붕에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계속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제 발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최를 했고요. GTX-D로 발표한 건 아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중간 결과로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상 이것이 축소가 될 거고 확정적일 겁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 잠깐 보니까 어제 발표 내용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문이 꽝 막히네요 이렇게 또 왔고요. 제가 정치인과 관련된 거는 좀 빼보겠습니다. 빼고 부천이 강남인 줄 아냐 부천 빨리 와서 뭘 할 건데 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서울 토박인데 결혼하고 와이프 직장 때문에 인천 서구에 2년 살고 있고 곧 건담 신도시 입주하는데 진짜 인천시 정치인들 공무원들 무능하고 일 못하더라. 남양주 9호선 뽑을 때 뭐 했느냐. 9호선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호선 직결도 저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 한번 프로그램 찾으셔서 한번 같이 보시고요. 제가 너무 좀 실망들이 큰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귀에 익숙한 루원시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루원시티가 우리 서구의 신재생 도시로서 크게 부각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이제 입주가 눈앞에 와 있죠.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됩니까? SK 리더스 뷰가 네. 올해 12월. 12월. 초. 네, 이제 불과 입주 예정입니다. 6, 7개월 앞으로 다가섰는데 입주민들께서 실망을 좀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추운 날 나가서 막 1인 시위부터 많이 하셔서 일부는 바꿔놨는데 좀 시민운동 어떤 그 운동 방향도 좀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과정을 같이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원시티에 대한 얘기는 우리 김 청장님께 좀 여쭙게 이건데요. 저는 이 단어가 잘 안 와닿아요. 루원이라는 단어를 좀 처음에 알고 싶어가지고 찾기가 안 나오던데요. 사전에 예. 무슨 뜻입니까? 루원이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말을 만들었는데 이제 루원의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시티 했을 때 아이가 인천의 아이를 뜻한다. 인천할 때.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인텔리전트 이거를 뜻한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이때도 아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듯이 루원 할 때는 LU 영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LU. 원은 넘버 원. 네. 그럼 LU가 뭐냐? 그 L은 리딩하는 선도하는 도시다. 그다음에 U는 유비쿼터스 도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선도하는 도시. 그다음에 유비쿼터스는 당시에 그 앞으로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말에 그 전에 쓰던 말이거든요. 유비쿼터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비쿼터스가 유행을 했었는데 루원이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자어로 써서 누강 루자를 쓴 거죠. 누강루. 누강루. 누강루에 원자는 나라 정원 원자. 그러니까 정원 뜰 원자를 쓴 거죠. 풀초도 밑에 누워서 뒹굴원 요걸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각이 있는
동산이다. 예. 누각이 있는 뜰이다. 이런 얘기죠. 아, 이름은 굉장히 이름은 심오하네. 멋있죠. 그런데 그게 또 연계가 되는 게 가정동에 할 때 가정이 예, 예. 아름다울 가자예요. 그렇죠. 정원이니까. 예. 정자는 정자 정자고요. 예. 아름다운 정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각이 있는 동산 이거 예. 하고 가청하고도 연계가 되죠. 예. 한자어로 말하면 그러네요. 그러면서 루원을 저렇게 리딩하고 러블리하고 네. 유비쿼터스하고 예. 어퍼클래스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유를 이렇게 써서 예. 루원 넘버원이다 해서 네. 루원 시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루원. 루원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아라비아 숫자의 원, 예, 투, 넘버 원. 원, 예, 넘버 그렇죠. 원, 예. 넘버 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동네가 생긴다는 게, 네 지금 잠깐 우리 김 PD한테 지금 잠깐 밖에서 조종실에서 얘기가 돌아서 어떤 거죠? 네 지금 이상 없죠 방송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 이상 없고요. 벌써 지금 원래 오늘 오정훈 당사님도 자리 하고 싶었었는데 예. 그 지금 직장에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댓글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 루원시티의 그 학교용지에 관한 얘기신데, 요거 저희가 이따 다룰 거거든요. 한번 그때 같이 의견 또 나눠주시고요. 흑수저는 지금 제가 좀 댓글 보내신 분이 같은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원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결국은 신도시지만 자연 친화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예. 되네요. 예. 그리고 첨단 도시. 예. 네. 첨담이 있는 자연 도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름에서도 그게 딱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듣고 보니까 쉬워졌어요. 루원이. 예. 그전에는 엄청 어려웠었는데 이 단어가. 예. 자, 루원 시티를 그냥 개발한 건 아닐 거고 이거 인천시가 주도한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된 거는 네. 고속도로 직선화 및 네. 일반 도로화 사업 이 말씀을 많이 좀 들어봤죠. 예,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고속도로 직선화.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영등포 쪽에서 부천, 부평으로 이렇게 오는 고속도로, 네. 경인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닐 때 보면은 약간 휘어진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 지도상으로 보면 그게 90도예요. 그렇죠. 가정거래. 예. 그렇게 많이 후여져. 예, 9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평 쪽에서 네. 이 서구 쪽으로 온다라고 할 때 예. 직선으로 빼면은 네. 그게 청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청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이렇게 한 거고 네. 일반 도로화 사업은 뭐냐? 그러면 서인천 그 IC 예. 그 가정오거리 거기에서부터 인천항까지 예. 그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고속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하자 이거죠. 네. 일반 도로화 할 때의 그 장점은 고속도로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차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도로가 되면 신호등이 있게 되고 진출입이 가능하고 예. 그러면 그 양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그 공간들은 어떤 뭐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쪽에 어떤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집가가 상승하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 직선화 및 일반 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예. 일반 도로화 할 때는 이왕 할 거 거기를 지하화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게 됐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 달리던 이 속도대로 달린다라고 할 때의 그 기대 속도가 있어요. 예. 그걸 갑자기 일반 도로화 한다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장점도 있겠지만은 달리던 차가 이렇게 서거나 서행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이때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릴 차들은 지하화해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달리고 그다음에 그 상층부 위에는 일반 도로화 예.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지금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네. 지금 우리 통신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진행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버퍼가 있다고 지금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루원시티가 완공이 되면 총 세대수가 몇 세대가 들었으나요? 현재 계획된 세대수가 9,500세대입니다. 9,500세대요. 제가 좀 표를 보면서 우리 회장님 얘기 좀 들어보죠. 위치를 먼저 나온 지도가 있죠. 아마 루원시티 위치가 뭐 많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기 위한 그 후여진 곡선 구간 이쪽 그렇죠. 주변이니까 이게 그전 얘기라면 이게 가정오거리라고 그렇습니다. 합니까? 예.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그 가정오거리 거기에다가 루원시티를 하고 입체 도로화해서 입체 도로화 프랑스의 그 라데방스와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2006년도에 2006년 처음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때 당시가 그럼 시장께서 안성시장이 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2006년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위치가 지금 현장이 좀 나왔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 게 기공을 한 거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2006년에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서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2010년 지나가면서 우리의 부동산 경기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땅을 안 삽니다. 땅을 왜 안 사느냐?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아파트를 지어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이런 것을 지어서 이렇게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양이.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으면은 아파트 살 사람도 없고 아파트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들은 그거를 땅을 매입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경기가 다 주저앉아서 그냥 암흑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취소가 되고 2015년도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들어와서 그때 LH와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하고 2016년도에 이제 첫 기공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림을 놓고 위치를 좀 배치를 좀 설명 다시 한번 그 현장 조감도 좀 띄워줘 보세요. 위치 배치도를 한번 놓고 저기에서 회장님 지금 색으로 이렇게 좀 나눠놨잖아요. 그 주요 그 색별로 어떤 시설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지 학교 위치도 좀 있고 그런데요. 저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색상별로는 아마 동으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쪽에 좀 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시 방향 쪽으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로 이제 주상복합 단지가 3개 단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왼쪽 편으로 SK 리더스 뷰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기 녹색 쪽에 도시 방향 쪽에 포레나 이렇게 총 6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네. 자, 일단 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회장님도 김 회장님도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인천시가 저기를 노원시티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건 아니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위치에 뭘 놓겠다 이렇게 정했던 거죠. 그리고 경관이면 어떤 경관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한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현 입주민 예정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이 2016년 공사를 하면서 마련했던 개발 계획인데요. 요거는 노원시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현황을 좀 해주셨네요. 사업 시행자는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돼 있고요. 2019년에 마련된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입니다. 요거 그 다음 한번 열어주시죠.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회장님. 우리 여기 이제 그 도시계획 시행 지침이 아마 수차례 내용들이 변경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2019년 여기 자료에서는 상업부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 지침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 내용 부분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봤으면 해요. 다음 페이지 요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중심 3, 4에는 우리가 이 도시개발 시행 지침에서는 40층, 50층 이상의 200m 이상의 초고속 아파트 건물이 들어온다는 시행 지침 내용이 이제 저희가 강조가
뒀던 부분인데 예. 현재 인천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시행 지침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없고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중심 3사의 49층 네.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업로드될 때는 편집본으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불편하실 때도 계속 진행을 좀 할 테니까 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서의 그 설명서 다시 좀 열어봐 주시죠. 네, 지금 그 앞서요. 예, 잠깐만요. 저기 보면 중심 상업 지역의 그 건물은 무조건 40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한다라는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김 의원님, 그럼 저렇게 세우면 저것이 말하자면 법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 부분은 지금 어디 쪽에 계획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4, 중심 50층 상업 이상으로. 지역이라고. 예, 중심 상업 지역으로. 그런데 저기가 이제 우리가 저걸 사업 시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송도, 영종, 청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9층까지를 이렇게 선호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관련 법상 49층 이상으로 갈 때 이제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그 법 특히 이제 소방, 안전 이런 법에 의해서 그 강화된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9층까지를 이렇게 지어야 설령 5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고도 제한 같은 것이 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49층을 이렇게 선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개발 계획이 당초에 나올 때는 이제 그 초고층 건물도 나오고 건물 모양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니까 그런 걸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게 49층이면은 사실은 49층이 높은 건물이죠. 높은 건물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조감도 같은 걸 많이 봐온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짜리몽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높아졌죠. 그리고 더 멋있게 뭐 80층, 90층, 100층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지으면은 멋진 그런 건물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가 지금은 다 49층으로 이렇게 좀 지으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사업시행사 이렇게 그게 좀 더 올릴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49층 이상을 지을 수 있어도 49층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잠깐 댓글을 좀 소개할게요. 이종찬님, 노원에 깊은 뜻이 있네요. 그래서 김진영 청장님을 응원한다는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네, 지금 버퍼 때문에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JYC님 예리하시네. 공사 소리가 들리던데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잠잠해져서 그냥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훈님, 국민의 질책을 쓴약으로 여겨 국정정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아 성과는 더 발전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겠습니다. 이게 오정훈님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 발언을 좀 인용해 오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건 채우겠다고 했는데 루원에서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기님, 루원도 중요하지만 주변 구도심 종상향 주요하고요. 20년 동안 먼지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루원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저희도 방송을 해보니까 또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치도 배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유치원 2개 삭제되고 저기에서 초등학교 1개 삭제. 지금 삭제되기 전의 모습인가요?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게요? 그 이후의 그림일 겁니다. 그 이후의 그림입니까? 그럼 삭제된 이후의 그림입니까? 그 고등학교 1개 삭제되고 지금 학교의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댓글로 이렇게 공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저렇게 층별 50층 이상 져라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49층에서
근데 얄밉게 딱 끊었네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이 루원시티 그 주상 6개 복합 아파트가 네. 예, 급박하게 이제 사업 진행이 되면서 이분들 아마 분양 공고에는 루원시티가 랜드마크에 대한 이미지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여기 이제 분양이라든지 많이 참여하셨었는데 어찌됐든 몇 년 전에 예. 생활용 숙박 시설로 네. 똑같은 이제 높이에 이제 되다 보니 이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 분양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계속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49층 이후에 그 도시계획 지침 마련했던 거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줘 보시죠. 자,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회장님. 네, 이 부분은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여기는 이제 경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의 랜드마크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도시개발과에 여기서 이제 되어 있는 네. 그 오피스텔 49층은 네. 평이한 그냥 오피스텔 건물인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높이에 대한 부분들,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 지침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설명이 또 다음 거 보여드릴까요? 네. 네. 그다음 보여주시죠. 아, 이게 끝입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잠깐요. 우리 또 홍성묵님이 김지영 청장님하고 김성국 회장님 고생하신다고 커피 다스치라고 슈퍼책을 보내오셨는데 이따 드시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저렇게 규정을 딱 정해냈잖아요. 근데 저기에 지금 규정에 예. 시행 지침이죠. 근데 49층에서 50층 이상 이렇게 초고층으로 짓는다 그랬죠. 네. 그럼 49층으로 지으면은 규정 위반은 아니죠. 지침 위반은 아니죠. 네.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예. 그런데 이제 참 저것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가만 보면요. 네. 이게 2006년에서 지금이 2016년이면 이제 10년이 지난 거고 네. 또 5년 지났지 않습니까? 15년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도 15년 동안에 이게 장기적인 기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거를 예컨대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가 일관하게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주도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권한을 또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원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네. 그런데 상황의 변화도 상황의 변화지만은 이것이 각기의 그 주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주체를 구성하는 또 구성원을 또 늘 그 인사 이동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늘 협상을 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얘기하다 보면 협상하느라고 모든 게 이제 많은 시간들이 다 흘러가요. 흘러가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에는 지금 인천시하고 LH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 시행사하고 또 들어와서 살게 될 주민하고 이렇게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청이면 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또 입주를 요구했었죠. 교육청이 들어오는 게 어떠냐. 그게 안 들어오면은 또 제2청사를 인천시에서 그쪽에다가 짓겠다. 뭐 지방 인천 국세청을 거기다 이제 들어가게끔 입주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를 조율하는 과정은 긴 기간에 다양한 참여자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가장 기본 우선적으로 시각을 두어야 될 것은 인천의 주민, 인천 시민, 그다음에 인천시의 발전.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차원에서 이해 관계자들을 서로 이렇게 조율시켜 나가는 것, 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홍수님 댓글이 빨리 개발돼서 편하게 상업시설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런 뜻을 보내오셨는데요. 제발 입주할 때는 계속 공사판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이런 뜻도 있었고, 근데 지금 루원시티에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시민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시민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아파트 보면 준공되고 가서 보니까
당신네들 분양공고 한 거하고 틀리잖아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미 다 지난 뒤에 이렇게들 해왔는데 루원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루원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그동안 루원을 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중심 창업용지 주변의 랜드마크 얘기를 꺼낸 거는 이 서류상 이렇게 똑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얄밉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설인 말씀대로 49층도 위배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침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입주민 입장에서는 좀 50층 이상의 고층이 좀 중간에 좀 차지하면 도시가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습인데 이걸 안 지킨 데 서운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부분은 학교 용지가 부족했다는 거였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숱하게 지금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루원시티 입주민들의 그동안 활동을 이렇게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지금부터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 부분을 예. 한번 제가 예. 우리 그 시민들이라든지 기타 외부에서 저 사업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지금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봐주실까요? 중심 상업지역 아까 1, 2, 3, 4, 5 배치도 한번 다시 좀 열어봐 주시죠. 예. 저기 붉은색으로 잘 표현이 안 됐는데 1이라고 하는데 쭉 내려보면 그 십자가 붉은색으로 이게 회색으로 1, 2, 3, 4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 거기가 중심 상업지역 1, 2, 3, 4 지구고 예.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쓴 데 있죠. 네.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 3 아닙니까? 네. 요 3이 상업지역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저기가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생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가 있고, 상업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땅을 사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수익이 남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네. 내가 저기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 위에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성립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게 체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쪽 상업 지역을 저렇게 해서 매각을 해요. 땅을 팔아요. 예. 그럼 땅을 사는 사람은 이익이 가장 남는 거로 할 겁니다. 허용되는 용도 한에서는. 그러겠죠. 허용되는 용도 한에서. 네. 허용되는 용도가 저 지역에 뭐냐? 저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네. 상업시설 이렇게 해요. 예. 우리가 사업 시행사 입장에서는 각기 그 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렇게 딱 땅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기가 주사 이 생숙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원을 주고 사요. 100원을 주고. 네. 그걸 100원을 주고 산다고 할 때 예컨대 저 상업시설을 매각을 하는데 여기는 생숙은 안 되고 오피스텔만 된다라고 네. 하면은 네. 70원만 주고 사요. 예. 100원을 안 줍니다. 그러면 70원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생숙도 안 되고 오피스텔도 안 돼. 예. 그리고 여기는 순수 상업시설만 가능한 지역이야. 예. 라고 용도를 딱 규정해서 한정해서 묶어 놓으면은 네. 그러면 30원 주고 저거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저때 그 팔 때 어떻게 했느냐? 생숙이 된다라고 해서 팔은 거예요. 인천시가 팔 때요. 예. LH하고. 근데 이제 LH에서 또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LH에서 생숙을 넣어달라 예. 해서 생숙을 넣어준 거예요.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어쨌거나 그걸 인정한 게 또 인천시에서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저렇게 생숙이라고 해놓고서 저거를 팔면은 네.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나는 저거를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숙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장하겠죠. 그거. 대물릴 수도 그렇죠. 대물리든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은 뭐가 잘못이냐? 생활형 숙박 시설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지금 그 지상파 언론
그다음에 그 종편 이런 데서도 여러 번 특집 보도로 다 나왔어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청라의 GCT에서도 생활형 숙박 시설을 8,000실을 넣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말이 8,000실이지 한 실당 3개의 방이 있으니까 24,000실이에요. 그러네. 아니 24,000실이라는 것은 그러면 생숙이 뭐냐? 장기 그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 달 살겠다. 한 3개월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와서 근로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뭐 한 6개월 동안 일하고 갈 거다. 그럴 때 그걸 얻는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숙박시설이에요. 주거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련한 건데 루원시티에 에든 청라든 간에 24,000실이라든지 5,500실 정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실제로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다른 타시도에서도 그렇듯이 그거는 바로 열고 생숙은 제외다. 생숙은 제외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팔았어야 돼요. 팔아야 여긴 생숙은 안 되고 오피스텔만 되니까 사는 사람들은 100원 주고 안 사고 70원 주고 살 거 아닙니까? 아니 100원 받고 팔고서 생숙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게끔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생숙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걸 제기하는 건 당연하죠. 또 법적으로도 그게 맞지 않고 전번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김현미 장관도 그때 국회에 나와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밝혔어요. 그것을 주거시설로 주거로 활용하는 것은 생숙을 주거로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법령이 정비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저는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 청라에 그 GCT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된다. 나중에 이거 법적으로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나는 생숙보다도 그럼 더 좋은 주상복합으로 그걸 바꿔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상복합을 바꿔준다고 이걸 계획을 짜니까 사업 시행자 그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저기다 지으려고 했던 생숙 8,000실을 저걸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청라 주민의 누가 어떤 분이 왜 생숙을 해달라는데 주상복합으로 해준다고 하느냐 해서 또 반발하고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은을 달라는데 금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야지 왜 은을 달라는데 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동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반론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청장님께서는 앞전에 이제 그 시행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해주셨고 뒷부분에 이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루원시티는 어찌됐든 10년 이상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LH나 인천시가 이제 적자 보존을 위해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양을 급박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분양 당시에 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루원시티의 랜드마크라든지 제2창사라든지 등등의 많은 앵커 시설들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분양이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 시행자의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저희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도시가 매번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 또한 학교 문제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해달라는 그러한 이제 단순한 명제로 이 부분을 이제 민원을 넣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계획을 마련했던 처음 안대로만 해달라. 예. 다른 더도 이하도 없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뒤에 그 이런 과정에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우리 청장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의원님께서 AS님 소도 잃고 영양권도 잃게 된 상황이 나타날 게 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임스 핀님 말씀대로 교통 문제 심각하지 않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십니다. 홍수님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네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업자를 얻을 건 없고 신속히 사업 진행하는 게 주민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제임스 핀님 계속 교통 문제 때문에 그 지하철 추진 주변 필요한 부분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그 루원시티가 이렇게 지금 의견이 주민들 얘기는 도시 계획대로 해달라. 그 다른 거 없다. 그것대로 해달라.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 땅을 산 사업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니까 이걸 같이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또 의원님 입장이신 것 같고요. 사진을 보시면서 그동안 루원시티의 도시개발대로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왔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